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 실패할 것을 알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인가? 나는 불행하면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여자의 일생. 인생 원래 빡센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혼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저의 세 번째 책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가 발행되는 날입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영상을 미리 찍어놨어야 되는데 영상을 미리 찍어놓지 못하고 오늘 발행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7시면요 제가 아직 그 두뇌 회전이 막 빠른 시간이 아니거든요. 가볍게 운동하고 샤워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많이 잠겨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침의 기운을 매우 좋아하고요. 지금 창문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순간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그런 느낌? 그런 아침에 저에게 매우 드문 그런 아침인데 이 시간에 아침의 기운을 받아서 저의 세 번째 책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고요. 제가 지금 46살인데요. 이 책은 저의 46살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40대 전문직 여성이고요. 남성 아니고 여성인데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 다음에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진로 고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법무법인 제인의 대표 변호사인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방황과 절망과 다시 희망과 그런 인생의 파도를 계속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부분은 제가 20대 때 대학생이 되고 나서 진로 고민을 그때부터 하잖아요. 사실 10대 때는 대입이라는 그 큰 관문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고 진로를 모색하고 그런 시간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자유라는 것이 한꺼번에 주어져.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그 문제보다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업주부로 살고 싶진 않은데 결혼과 일은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여성으로서. 남성이라면 당연히 양립이 가능한데 물론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일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나는 결혼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무수한 질문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요. 그때가 1990년대예요. 제 대학생 제가 숙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고대 법대로 편입을 했는데 숙대를 다닐 때 학번은 9호학번입니다. 제가 빠른 77이니까 9호학번 1995년대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의 그런 궁금증에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나 책이나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전무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몰라요. 내 친구도 결혼과 일이 양립이 가능한 건지 아무도 모르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의문 속에서 저는 변호사가 됐고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충우돌 한 거죠. 혼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결국 제가 맞이한 거는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절망.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요. 그냥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되겠다.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가 결국은 이 절망과 우울증이었어. 다시는 삶을 살 힘이 없는, 앞으로의 삶을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울증을 겪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저의 인생 역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라는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궁금하신 점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제가 20대, 30대, 40대 했던 질문을,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죠. 그러면은 역시나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점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라는 보고서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 지금까지 삶에 대한 결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20대 30대 때는 제가 궁금했었을 때는 없었던, 그렇게 알고 싶었던, 나보다 먼저 이 지점,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았나, 그것에 대한 참고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하던 당시에는 아무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 덕분에 저는 혼자서 그 긴 여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도 하고 이혼 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이란 타이틀도, 어떤 진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은 살고 있다. 본질은 나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선진으로서, 먼저 앞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니면 앞서서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끄럽지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자녀가 3명인데 이게 저의 3번째 책입니다. 그럼 저는 저희 6번째 자식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목차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에 어떤 실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차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전국 서점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가을인데요. 이런 날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아니면 집을 나서서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누군가의 책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그 책이 나의 삶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 좋은 가을 날씨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차만 봐도 인생의 틀이 잡히는 놀라운 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입니다. 저자는 아는 변호사 이지훈이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구름이기도 하지만 파도이기도 합니다. 중의적이고요.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지만 인생이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파도를 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저한테 파도 중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저를 내리꽂은 거죠. 그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저를 휩쓸고 가서 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파도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근데 파도이지만 그 파도를 넘었을 때 그거는 다시 나를 성장시키는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인 당신을 위한 책. 제가 이게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울증을 겪어봐서 아는데요. 우울증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산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모든 에너지가 방전되는 상태,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 그러니까 미래를 살 수 없겠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제는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불행하면 안 되나요?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나요? 나는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나는 이 시험에 분명히 붙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 전제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저의 이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립이라는 거는 공자가 30살에 달성한 경지이죠. 공자가 30살에 달성한 성장을 표현한 말이 이립입니다. 이립. 이 책은 제가 지금 46살이지만 저의 이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요, 나에서 시작해서 너로 갈 거예요. 나에서 시작해서 타인으로 가는 책. 그리고 이것들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주제는 나, 타인, 시간, 이렇게 3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파트 1은 나입니다. 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삶은 끊임없는 파도를 넘는 것이다. 이건 전제죠. 실패할 것을 알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인가? 이것은 저의 실패, 그동안 제가 했던 실패들을 말씀드리면서, 근데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고 있는가?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돌리고 있는 거 맞아요? 다른 사람이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성공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이 책은요, 성공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그러고 살아, 그런 책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책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힘, 제가 강조드리는 생각의 힘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스라이팅은 선택이다. 생각의 힘을 포기하는 순간 들어오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도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우울증, 저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법, 제가 벗어났던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경계를 넘는 법.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 알은 그 경계죠.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거 자체도 엄청난 성장을 한 거지만 알에서 나온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을 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품고 있는 옥은 얼마짜리인가? 이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 질문은 뭘까요? 나는 옥을 품고 있는가? 내 안에 옥이 있느냐? 그 문제부터. 그리고 정당한 값에 그 옥을 팔아야 될 것인데 그 정당한 값은 얼마이고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자.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올 것을 알 것인가? 점 보는 거 말고 사주로 아는 거 말고요. 그리고 선택 잘하는 법. 그 다음에 여자의 일생. 이게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남성이었다면 남자의 일생을 적었겠죠.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남성, 여성 갈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빡세다. 인생 원래 빡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나고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 넘어갑니다. 타인. 자, 사람의 종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등급 외의 인간도 있다. 등급 외의 인간, 쓰레기. 전문 용어로 쓰레기.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하는 이유 있습니다. 친구는 가려서 사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라면 가릴 필요가 없죠. 왜? 신은 죄를 고칠 수 있어요. 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나는 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질문이 나오겠죠.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쁜 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이에요. 뜨거운 물을 내 손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손을 확 떼죠. 놀라서 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고요. 나쁜 사람을 피하는 건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여러분이 사고로 막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면 바뀔 거야.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지. 물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죠.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는데도 이걸 안 빼고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화상 입는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고. 여러분의 본능을 일깨워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은 나쁜 것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능을 자꾸 이성적인 사고로 제어하니까 그게 발현되는 게 우울증이죠. 그리고 암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다.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북극성 이야기죠. 북극성 이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북극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인생의 북극성은 나예요. 절대 나라는 우주의 북극성 자리를 다른 놈한테 주면 안 돼요. 다른 연한테 주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나오죠. 아무리 못났어도 내 인생의 북극성은 납니다. 선생님, 내 배우자, 내 자식,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나라고요, 나. 그렇다면 북극성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거리 두는 법. 북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서 관계,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 적정한 거리, 1, 2, 3, 4 이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질서예요. 관계의 질서. 근데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 보는 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류가 있어요. 가리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립도 있지만 사람은 종류가 있다. 이거 댓글 읽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런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후목 불가조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할지 안 변할지 미리 아는 법. 미리 알 수 있어요. 제가 변할지 안 변할지 점치는 거 말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세상에 이런 책은 없었다. 허물을 통해 그 사람을 본다. 이것도 이제 사람을 보는 방법이죠. 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살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살피는 거죠.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마치 자랑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랑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멈춘 것도 내가 한 거고 나아간 것도 내가 한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안 도와줘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나도 그런 거야. 서로를 탓하면 안 돼요. 서로 비난할 관계라면 맺지 마십시오. 자, 결혼 잘하는 법 이거 제가 강조드리죠. 제 영상을 보시고 결혼을 하십시오. 부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을 잘해야죠. 생각의 질이 중요한 거죠. 생각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10번 생각한다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이 책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식은 타인이다. 자식은 타인이에요. 자식은 내가 아니에요. 내 북극성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순간 내 우주는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자,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 합리적 이유. 합리적 이유. 그냥 카더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분석 틀에 놓고 여러분과 배우자의 관계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의 타이밍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거는 관계를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끊는 건 결혼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신 것처럼 이혼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혼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디 이혼할 때 말고 가능하면 결혼할 때 저를 만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뭐 남자분이라면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라고 하겠죠.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말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 그런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반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미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닌데 아이한테 너네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너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그 패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이혼 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첫 번째 의문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의 생각입니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를 욕하는 건 자식을 욕하는 것이다. 엄마를 욕하는 건 자식을 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면 뭐 굳이 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가 불륜을 했어. 그게 좋은 거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정적인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자식은 타인이고 마찬가지로 부모는 타인이에요. 우리는 각자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그게 안 되어 있으면요, 막 혼연일체가 되어서 엄마의 잘못은 내 잘못이고 자식의 잘못은 엄마의 잘못이고 그러면은 서로 각자가 이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 이혼하고 나서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켜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유용한 이야기들을 여기 이 부분에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혼녀의 삶, 그러니까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든 그러니까 초혼이든 재혼이든 간에요. 결혼을 하실 때 가능하면 저의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 반드시 듣고 결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혼 중에 첫 번째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두 번째 종교가 다른 경우. 근데 그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럴 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착함은 제약이다. 이거 중요하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이거 저의 경험담이고요. 이혼 후에 다른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요. 이별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별하고 나서 그 슬픔,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잘 포기하는 법, 잘 헤어지는 법에 대한 매우 품이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상실의 연속이에요. 이별의 연속이고.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방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파트예요.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여기에는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이 시간인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시간의 개념을 떼어놓고는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뒤에야 끝이 난다. 이거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 이야기 하시잖아요.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망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간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20대라면 내가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돼. 최소 80이라고 본다면 내가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된다니. 이거는 절망스러운데? 그렇지만 그 사실은요, 절망이자 희망이에요. 나한테는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시간은 흐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긴장해야 돼요. 조바심을 내야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상반돼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과 성장. 이거 성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행복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고 이혼을 하면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을 못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인생의 시간에서 40이란, 자, 우리가 부록 많이 얘기하는데요. 40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미 40대 중반으로서, 46세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에필로그,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40대 전문직 여성이고요. 결혼도 했고요. 출산도 했고요. 이혼도 했고요. 이혼 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일은 죽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고, 지금은 하강 곡선의 에너지를 위로 상승하는 곡선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때 제가 했던 고민들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물론 해결책이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때 저를 보십시오. 저라는 사람을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논어에 맞는 구절들과 매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어의 구절이 127개가 들어가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정말 세상에 이런 책은 없었다. 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벌써 3번째 책의 저자가 됐는데요. 자,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공부 포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이때 제가 구독자가 17만이었고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의 간단한 책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목차의 주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라이브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라이브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월요 라이브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출간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이버 아는 변호사 카페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토크 아니면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10일 저녁 7시로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북토크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이 책의 여운을, 감동과 흥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녁 9시 라이브니까 그 전에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오늘 저녁 9시 라이브에 참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지금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미치겠네. 제가 원래 아침에는 말을 잘 하지 않는데요. 제가 원래 말수가 적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거의 다일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 아침에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살 수 없는,